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 몰래 집 팔아치운 남편과 시댁에게 본때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때였어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억소리가 난다며 축제 분위기였지만 우리 집은 그놈의 집값 때문에 오히려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남편은 마치 자기가 조물주라도 된 양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녔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를 쳤어요. 야, 오늘 시세 봤어? 또 올랐다, 또 올랐어. 내가 뭘 했냐? 여기 무조건 오른다고 했지. 내 선고안 아니었으면 평생 전세나 전전했을 거야. 안 그래? 옷이나 좀 벗고 말해. 그리고 그 선고안 당신 혼자 가진 거 아니야. 10년 전에 여기 미분양 났을 때 당신 겁먹어서 계약금 못 넣겠다고 벌벌 떨던 거 내가 넣으라고 등 떠밀어서 산 거잖아. 아, 진짜 좋은 날에 꼭 초를 쳐야겠냐? 누가 넣으라고 했든 간에 결국 내 명의로 대출받고 내 월급으로 이자 갚았어. 그게 팩트야. 당신이 보탠 게 뭐가 있는데?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면서 편하게 산 주제? 소뚜껑 운전? 당신 월급 300만 원 받아올 때부터 내가 적금 쪼개고 풍차 돌리기해서 종잣돈 만든 건 기억 안 나? 그 돈 없었으면 대출 실행조차 못했어. 말은 바로 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팩트를 말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사람. 저는 바닥에 던져진 남편의 양말을 주워 빨래통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남자가 고마움을 모르는 건 지능의 문제일까, 인성의 문제일까 하고요. 그 무렵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공동명의를 제안했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죠. 잠시만, 물 좀 마실게요. 여보, 우리 이제라도 집 명의 반반으로 하자. 종부세 문제도 있고 나도 이 집 살림하고 불리는데 기여한 만큼 권리 갖고 싶어. 당신도 나중에 증여 생각하면 그게 절세하는 길이야.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씹고 있던 콩나물을 삼키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죠. 뭐? 공동명의?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세금 아끼자고 내 피 같은 집을 너랑 나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내 피고 내 땀이라고. 네가 밖에서 10원 한 장 벌어온 적 있어? 가사노동 가치라는 말 못 들어봤어? 그리고 당신 월급 관리 내가 해서 빚 다 갚았잖아. 당신 친구들 주식으로 돈 날리고 코인 한다고 난리칠 때 내가 당신 용돈 단속해서 이만큼 지킨 거야. 그게 10원 한 장 안 번 거야? 시끄러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내 재산을 넘봐? 꿈도 꾸지 마.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공동명의는 없어. 꼬면 나가서 돈 벌어 오든가. 어머, 너무하네요. 그쵸? 그날 남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죠.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 제가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결심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길을 찾겠다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죠. 시어머니 손에는 김치통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시찰 나온 관리자처럼 어머어했어요. 예, 문 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한 거 아니지? 어머니 오셨어요? 청소기 돌리느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좀 그만 누르고 들어오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 내 아들 집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는데 무슨 사생활 타령이니? 너 요새 배가 불렀구나?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세상이 다 네 것 같지?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를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기세였죠. 집골이 이게 뭐니? 남편이 밖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면 집이라도 반질반질해야 피로가 풀릴 거 아니야. 넌 집에서 뭐하니? 어머니, 저 아침부터 이불 빨래하고 베란다 청소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 집 40평이에요. 저 혼자 관리하기 벅찰 때도 있다고요. 핑계는? 야, 내 아들이 10억짜리 아파트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말대꾸야? 너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 월세방이나 전전하고 있을 년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도 친정에서 귀한 딸이었고 올 때 빈손으로 안 왔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할 만큼 했고 이 집 살 때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돈도 꽤 돼요. 왜 자꾸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까지 푼 돈? 지금이 집값이 얼만데 생색을 내? 그리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이니까 우리 아들 거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아들의 것은 아들의 것. 며느리의 노력은 당연한 봉사.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부엌으로 가서 차를 내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불쑥 이상한 말을 꺼내더군요. 예, 너희 시동생 이번에 사업하는 거 알지?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데 네가 융통 좀 해봐라. 융통이라뇨? 저희 현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집에 묶여있고 애들 결혼시킬 때 쓸 돈 조금 남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냐.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되잖니.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형제가 잘 되면 다 너희한테 득되는 거야. 어머니, 그건 절대 안 돼요. 저번에도 도련님 사업하신다고 가져간 돈 아직 원금도 못 받았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전 절대 동의 못해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네 명의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리로 된다 안 된다야? 내 아들한테 말하면 그만이지. 그냥 너는 옆에서 가만히나 있어.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쪼르르 달려가 귓속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저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직감했죠. 또 사고를 치겠구나. 여보, 동생이 이번 아이템은 진짜 확실하대. 딱 1년만 쓰고 돌려준다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당신 미쳤어? 도련님이 말아먹은 가게가 벌써 3개야. 치킨집, 편의점, 저번에는 무슨 코인 노래방 한다고 했다가 보증금까지 다 날렸잖아. 그때 우리가 메워준 돈이 5천이야. 또 돈을 넣겠다고? 야,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엔 진짜 다르대.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사정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 장남이 돼가지고? 장남 노릇 하고 싶으면 당신 용돈 아껴서 해. 멀쩡한 집 담보 잡지 말고. 나
이 집 지키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버텼어. 당신 동생 노름판에 던져주려고 아등바등 산 거 아니라고. 말이 심하다? 노름판이라니. 투자야, 투자. 너는 왜 그렇게 매사가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네가 발전이 없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내 살 길은 내가 도모해야 한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남편 몰래 부동산 공부를 더 깊게 파기 시작한 게요. 천안 모델하우스란 모델하우스는 다 다녔어요. 남편이 집에 밥이나 해라고 핀잔을 줄 때도 저는 장바구니를 든 적하고 밖으로 나가 정보를 수집했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게 바로 펜트하우스 분양 정보였어요. 미분양 물건이었지만 입지가 기가 막혔고 미래 가치가 확실해 보였죠. 하지만 계약금이 문제였어요. 제 수중에 있는 비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거실에 있던 제 귀에 내용이 꽂혔죠. 엄마. 그래요? 그 사람이 산대요?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긴 했는데. 네? 바로 계약금 쏜다고요? 알겠어요. 제가 내일 서류 챙겨서 갈게요. 네? 네. 와이프한테는 비밀로 하라니까요. 알면 난리 나요. 다 처리하고 통보해야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나 몰래.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안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 따져 물어봤자 남편은 내 집 내가 파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가서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야 저번에 말했던 그거 이제 실행해야 할 것 같아. 응. 그 사람이 선을 넘네. 걱정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한 달 뒤 예상대로 사단이 났어요. 이삿짐 센터 견적을 보러 온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누구세요? 이사라니요? 저희 이사 안 가는데요? 예? 여기 103동 1504호 맞잖아요. 남편분께서 오늘 견적 보러 오라고 예약하셨는데 오늘 계약 확정됐다고 최대한 빨리 빼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손짓하더군요.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여기 짐 대충 보면 됩니다. 어차피 버리고 갈 게 많아서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사를 간다니. 집을 팔았다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내가 말하면 네가 오케이 하냐? 또 안 된다 어쩐다 잔소리 나겠지. 그래서 그냥 질렀어. 어차피 네 명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있어? 아무리 당신 명이라도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야. 그럼 당장 어디로 가는데? 이사 갈 집은 구해놨어? 남편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갈 데가 왜 없어? 엄마 집 있잖아.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뭐? 시댁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집 30평이야. 야, 좁으면 좀 부대 끼고 사는 거지. 그리고 너도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엄마 모시면서 효도 좀 해. 그리고 민철이는 유학 중이니
방학 때나 잠깐 오면 되는 거고. 효도는 당신이 해. 셀프 효도 몰라? 왜 당신 효도를 나한테 강요해? 그리고 집 한도는 10억 넘게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 돈? 그거 동생 사업자금으로 좀 보태주고 나머지는 엄마가 관리해 주시기로 했어. 내가 갖고 있으면 흥청망청 쓸까봐 엄마한테 맡겼다. 너한테 주면 또 친정에 빼돌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집을 팔아서 시동생 사업에 털어넣고 나머지는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다니. 이건 그냥 저를 시댁의 식모로 들여보내고 제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짐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식모살이나 하라는 거야?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식모살이라니.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지. 싫으면? 싫으면 나가든가. 근데 너 갈 데 없잖아. 친정도 좁아 터져서 너 받아줄 방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군말 말고 따라와. 옷까지나 챙겨. 가구는 다 버리고 갈 거니까. 그래?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어. 집 한 거 후회 안 하지? 후회? 야, 내가 지금 10억을 현금화했는데 후회를 왜 하냐? 지금이 고점이야, 고점. 너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다 투자의 기재인 내 덕인 줄 알아. 좋아?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이 집에서 나가는 거. 웬일이냐? 순순히 말을 다 듣고? 그래, 진작에 이렇게 나올 것이지.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가서 밥이나 잘해드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천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빌딩이 보였죠. 3년 전부터 짓고 있던 그곳 펜트하우스.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불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며칠 전 사전 점검 때 찍어둔 사진들이 가득했죠. 광활한 거실, 호텔 같은 욕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나만의 공간.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대로 제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챙겼죠. 남편은 제가 고분고분하게 시댁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착각하고 퇴근하면 맥주를 마시며 혼수를 두기 바빴어요. 거봐, 짐 줄이니까 얼마나 좋아.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야. 엄마 집 가면 네가 쓰던 그 비싼 그릇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당근에 팔아버려. 쏠쏠할 거다. 안 그래도 다 정리하고 있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이제 좀 사람 같네. 그리고 내일 이사할 때 엄마가 떡 해놓고 기다리신대. 가서 인사 똑바로 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알았지? 드디어 이삿날 아침이 밝았어요. 사다리 차가 올라오고 인부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죠. 남편은 시어머니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지금 짐 내리고 있어요. 네. 점심쯤 도착할 거예요. 며느리? 아휴, 옆에서 얌전히 짐 싸고 있죠. 귀가 팍 죽어서 말도 못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교육 단단히 시켰으니까.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차키를 흔들며 말했어요. 야, 너는 이삿짐 트럭 타고 와. 나는 먼저 가서 엄마랑 도배지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트 들러서 휴지라도 사와라. 얹혀 사는 주제에 눈치는 있어야지. 먼저 가. 난 정리할 게 좀 남아서 나중에 갈게.
뭐? 나중에? 딴짓하지 말고 바로 와라.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은 횡하니 차를 몰고 떠났어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저 혼자 남겨졌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명함 한 장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미리 불러둔 콜뱅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기사님, 지금 올라오시면 돼요. 네, 짐은 많지 않아요. 캐리어 2개랑 박스 3개가 다예요. 트럭에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시댁이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옛집을 보며,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아파트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땡땡동 땡땡힐스 펜트하우스로 가주세요.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이 걷어찬 게 곰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걸. 택시가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구축 아파트의 좁고 어두운 주차장과는 차원이 다른 조명부터가 화려한 펜트하우스 전용 주차구역이었죠. 기사님이 트렁크에서 제 짐을 내려주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덤덤하게 팁을 드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카드키를 찍자마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죠. 45층, 46층, 그리고 꼭대기층. 현관문을 열자마자 천안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짐을 대충 거실 한 구석에 밀어두고 와인셀러에서 미리 넣어둔 화이트 와인을 한 병 꺼냈어요. 그때였죠. 핸드폰 진동이 징그럽게 울리기 시작한 건. 화면에는 남의 편이라고 저장된 남편의 이름이 뜨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뒤집어 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지금쯤 그 인간 지옥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하고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가 어떻게 전업주부 주제에 이 비싼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건 도박에 가까웠어요. 몇 년 전 천안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했을 때 이 펜트하우스는 미분양 무덤이라 불렀어요. 평수는 넓은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입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 1억. 그리고 제가 남편 몰래 생활비 쪼개고 공모주 청약해서 모은 비상금 5천만 원. 딱 계약금 10%였어요. 저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코골며 자는 새벽에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을 눌렀어요. 중도금은 친정오빠 명의를 빌려 무이자로 진행했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지 실입주를 할지 고민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 발로 집을 팔아주니 대출금 상환 계획이 아주 깔끔하게 서더군요. 남편이 10억을 들고 나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리스크 하나를 털어낸 셈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남편의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누이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시댁 풍경은 가관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본가 현관을 들어섰을 거예요. 손에는 집한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을 든 채 말이죠. 엄마, 좋았어요. 아휴, 이삿날이라 그런지 허리가 다 쑤시네. 밥은요?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얼른 들어와라. 아니 근데 며느리는 뒤에 오나? 네, 짐 정리할 게 좀 남았다고 따라온대요. 아마 택시 타고 올 거예요. 기죽어서 고개도 못 들고 올 텐데 엄마가 처음에 좀 세게 나가세요. 그래야 기강이 잡히지. 오빠, 근데 올케 언니 진짜 웃긴다.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면서 늦게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미리 와서 밥상 차리고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오빠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형,
누나 말은 나중에 듣고 일단 그 돈은요? 오늘 잔금 받았죠? 남편은 거드름을 피우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시동생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겠죠. 자, 여기 있다. 10억 하고도 5천 더 받았어. 내가 협상아가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일단 엄마 통장으로 입체할까? 아니면 바로 네 사업 계좌로 싸줘? 예, 일단 엄마한테 줘라. 내가 관리하다가 동생 필요할 때마다 줄게. 그리고 너희 살림 합치면 생활비도 여기서 써야 하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게 맞아.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당연하죠. 그 여자는 돈 냄새 맡으면 안 돼요.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라고 해요. 남편은 아주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계좌 이체를 해줬어요. 그 돈이 자기 목숨줄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체 확인증이 뜨자마자 시동생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대요. 와, 역시 우리 형님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형, 내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대박나서 원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을게. 딱 1년만 기다려. 아주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번에 빚독촉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생명의 은인이세요. 형님 오시면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족발과 보쌈을 시켰어요.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술판이 벌어졌지만 저녁 8시가 넘도록 저는 나타나지 않았죠. 남편은 슬슬 짜증이 났을 거예요.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으니까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전화를 안 받아? 길을 잃었나? 오빠, 길을 잃긴 뭘 잃어. 요즘 세상에 내비게이션 없는 택시가 어디 있어? 옳게 혹시 딴마음 먹은 거 아니야? 딴마음? 걔가 무슨 깡으로. 갈 데도 없는 여자야. 에이구, 들어오기 싫어서 밖에서 뺑뺑이 돌고 있나 보다. 배고프면 기어 들어오겠지. 놔둬라. 버릇 고쳐야 해. 근데 와이프 오면 방 하나 내줘야 하는데 옷방 정리 좀 했어? 옷방은 무슨, 그냥 거실에 이불 깔고 자라고 해. 좁은 방에 짐 넣으면 냄새만 나. 너는 안방에서 나랑 자고. 에이, 그래도 명색이 합가인데. 알았어요. 엄마 편한 대로 해요. 걔도 고생 좀 해봐야 네 소중함을 알지. 밤 10시가 되었어요. 이제 슬슬 남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이기 시작했죠.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예 전원을 꺼버렸거든요. 아니, 진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교통사고라도 났나? 형,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수님 짐 싸서 나갔다며. 혹시 딴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닥쳐 임마. 무슨 딴 남자야. 걔가 남자가 꼴 여력이 어딨어. 집구석에만 있던 여잔데. 그때였어요. 제가 펜트하우스 욕조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나왔을 때가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켰죠. 부재중 전화 25통, 문자 10통. 야, 어디야? 지금 장난해? 엄마 화나셨어. 빨리 와. 걱정되니까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점점 비굴해지는 문자를 보며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골랐죠. 낮에 찍어둔 거실 뷰 사진 말고 지금 막 찍은 셀카를 보내기로 했어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배경으로 걸리고 제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있고 뒤로는 천안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야경.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메시지를 적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랑 족발 맛있게 먹었어? 난 좀 느끼해서 와인 한잔하고 있어. 1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받아주기로 했죠. 스피커폰을 켜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이게 뭐야? 뒤에 그거 뭐야? 호텔이야?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호텔이라니 내 집이야. 당신이 노래를 부르던 그 4명이 집. 뭐? 네 집?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돈 없잖아. 그리고 거기가 어딘데? 배경이 왜 이래? 여기? 땡땡동 땡땡 힐스 펜트하우스. 몇 년 전에 당신 몰래 계약했어. 당신이 공동명의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도 내 살 길 찾았지. 펜트하우스? 야, 거기 분양가가 얼만데 네가 무슨 돈으로.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어디 모델하우스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은 거지? 거짓말 같으면 영상통화 걸어봐. 아, 그리고 당신 짐은 걱정 마. 내가 싹 다 버렸으니까. 당신이 그랬잖아.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라고. 당신 빤스 한 장까지 싹 버렸어. 시원하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거렸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어요. 얘,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남편은 밖에서 개고생하는데 너 혼자 펜트하우스? 그 돈 어디서 났어? 내 아들 돈 훔친 거 아니냐? 당장 들어와. 들어와서 해명해. 어머니, 아들 돈 훔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죠. 오늘 판 집값 10억 어머니가 꿀꺽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서방님 빚잔치나 실컷 하세요. 저는 제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다리 뻗고 잘 테니까.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진짜 거기 산다고? 70평? 70평. 혼자 쓰려니 좀 넓긴 하네. 근데 당신이 올 자리는 없어. 왜냐고? 여긴 내 단독 명의거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단독 명의.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남편, 시모, 시누이, 시동생, 동서의 번호를 차례대로 등록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때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 집구석에서 어떤 사달이 날지 눈에 선했거든요. 다시 시점을 시댁 거실로 옮겨볼게요.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 그 옆에서 시누이가 핸드폰을 빼서 사진을 확대해보며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엄마, 오빠, 이거 진짜야. 여기 땡땡힐스 맞아. 이 샹들리에 저번에 내가 잡지에서 본 수천만 원짜리라고. 뒤에 야경 봐. 이거 천안 시내 다 보이잖아. 뭐? 그게 진짜라고? 아니, 그년이 돈이 어디서 나서. 친정에서 해줬나? 세상에, 70평이면 그게 얼마야? 형수님이 돈이 있었어? 아니, 돈이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주지. 자기 혼자 저런 집을 샀다고? 형은 알고 있었어?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몰랐어. 전혀 몰랐어. 맨날 돈 없다, 콩나물값 비싸다 징징거리길래 진짜 없는 줄 알았지. 아니, 몇 년 전이면 그때 내가 공동명의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준비한 거야? 독한 년.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비실이었죠.
사모님, 어떤 남자가 사모님 남편이라면서 올라가겠다고 난동을 부리는데요. 입주민 등록도 안 된 분이라 맡고 있습니다만 경찰 부를까요? 저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남편이 꼬질꼬질한 양복 차림으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갈 곳 없는 여자 취급하던 남자가 이제는 문전박대당하는 신세가 된 꼴이라니. 아저씨, 그 사람 제 남편 아니에요. 스토커예요. 쫓아내주세요. 아, 그리고 계속 그러면 경찰 불러도 돼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역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입을 뻐끔거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방음이 완벽한 펜트하우스까지는 들리지 않았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끌려나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개미처럼 작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그 끈질긴 성격을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시댁 식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쳐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카드를 준비했죠. 남편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것, 바로 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누이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차단했지만 차단된 메시지함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밖에서 1시간을 떨었대.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당장 문 열고 사과해.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저는 코웃음을 치며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냈어요. 이혼 소송? 아니요. 그건 너무 시시해요. 저는 이혼을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이혼해주면 그 10억 빚더미에 앉은 남편만 자유로워지는 꼴이잖아요. 저는 남편을 제 곁에 두고 철저하게 을로 부려먹을 생각이었어요. 10억을 날려먹은 죄책감과 펜트하우스에 대한 동경을 이용해 평생 제 발밑에서 기게 만들 계획이었죠. 그러려면 일단 남편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 10억, 시동생 뱃속으로 들어간 그 돈을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죠. 저는 시동생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남편이 집 판 돈 10억 서방님 빚 갚는 데 썼다고 들었어요. 그거 사실 증여인 거 아시죠? 제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제보하기 전에 원상복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돈 원래 제 동의 없이 판 부부 공동재산이라 횡령 성립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시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물론 받지 않았죠.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는 걸 구경할 차례였어요. 시댁 식구들의 분열은 이제 시간 문제였죠. 남편은 돈 내놓으라고 동생 멱살을 잡을 테고 시모는 중간에서 말리다 골병이 들 테고. 다음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초인종 대신 제 핸드폰이 다시 불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동서였어요. 시동생의 아내. 평소에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깍듯한 척하지만 뒤로는 시누이와 흉을 보던 그 여자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 여자가 전화를 걸 때는 뭔가 입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보세요? 아, 형님, 저예요. 전화 받으셨네요. 정말 다행이다. 저 지금 땡땡동 근처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진짜 급한 일이에요. 아주버님 관련된 일이고요. 나 지금 바빠. 할 말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해. 아주버니 돈 남편 빚 갚은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멈칫했어요. 빚을 갚은 게 아니다? 그럼 그 10억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저 인간 사채 쓴 건 맞는데 10억까지는 안 돼요. 2억 정도 갚고 나머지 8억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제가 우연히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형님, 저랑 거래 하나 해요. 제가 그 돈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면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주실래요? 저도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물도 없는 법이죠.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1층 로비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30분 뒤 로비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난 동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벌떡 일어나더군요. 형님, 여기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네요. 형님 이런 데 사시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잡소리 말고 본론만 해. 돈 어디 있어? 그이가 땅을 좀 샀대요. 땡땡 쪽에 개발된다고 소문난 과수원이 있는데 금매로 나온 걸 낚아챘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인 지갑에 넣어놨고요. 형님이 국세청 신고한다고 문자 보내니까 지금 똥줄이 타서 다시 현금화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확실한 정보야? 확실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명의자 이름은 그의 친구 박철수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주각서 따로 받아둔 거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자, 여기요. 좋아. 정보 확인했어. 원하는 게 뭐야? 아주버님한테 이 사실 알려주세요. 아주버님이 그의 멱살 잡고 돈 찾아오면 형님이 그 돈 저한테 떼주세요. 저 애 데리고 이 집구석 탈출하게요. 시어머니 등살에 저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1억? 정보료 치고는 너무 비싼데. 5천으로 해. 대신 내가 변호사 소개해서 양육비랑 위자료 확실하게 받아내게 도와줄게. 그게 더 이득일 텐데. 동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으로 누나를 굴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 역시 형님은 계산이 빠르시네. 그럼 지금 바로 아주버님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시댁 난리 났어요. 아주버님이 밥상 뒤엎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 차단을 풀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남편이 받더군요. 야, 너 어디야? 왜 이제 받아? 너 진짜 국세청에 신고할 거야? 시끄러워. 깜빵 가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당신 동생 빚 갚은 거 아니야. 당신 돈 8억 땡땡 과수원 땅 사는 데 썼고 나머지는 코인에 박아놨어. 빚 갚았다는 거 다 쇼라고. 뭐? 야, 너 지금 이간질하는 거지? 내 동생이 그럴 리가.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동생 방 뒤져봐. 장롱 밑이나 베개 속 박철수 명의로 된 땅 문서랑 이면 계약서 나올 거야. 동서가 제보해줬으니까 확실해.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라고. 가족한테.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죠. 야, 너 이리 와봐. 너 빚 갚았다며? 박철수가 누구야? 형, 왜 이래? 갑자기 박철수는 왜... 형수랑 통화했어? 또 헛소리하지? 헛소리? 재수 씨가 다 불었다. 임마, 장롱 및? 비켜봐. 아니, 다 큰 형제가 왜 싸우고 지랄이야? 오당탕 쨍그랑.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시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땡땡읍 과수원 매매 계약서? 야, 이 개자식아. 형 돈을 등쳐먹어?
내가 그 돈 어떻게 만든 건데? 아, 형.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야, 투자를. 이거 1년만 묵히면 2배 된다니까? 형한테 10억 갚고도 남는 장사라고. 닥쳐. 당장 가서 팔아와. 당장 현금으로 바꿔와. 안 그러면 내가 너 경찰에 횡령으로 집어넣을 거야. 와이프가 국세청에 찌른다는데 내가 그걸 왜 막아줘? 너 콩밥 먹고 싶어? 아이고, 내 팔자야. 형제끼리 고소라니 이게 말이나 되니? 큰애야, 너 진정해라. 동생 깜빵 보내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니? 엄마는 빠지세요. 엄마도 한패죠. 빚 갚는다고 거짓말하고 내 돈 빼돌린 거 엄마도 알았죠. 내가 이 집안 장남 맞아? 호구야? 호구? 남편의 절규가 수화기를 넘어 제 고막을 때렸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 우리 식구를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 처절하게 배신감을 맛보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제 충분하다 싶어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공은 남편에게 넘어갔으니까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퀭한 눈에 입술이 터진 남편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하다가 문 열기 버튼을 눌렀어요. 10억을 들고 왔는지 확인은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뒤로는 70평의 웅장한 거실이 펼쳐져 있었지만 남편은 고개도 들지 못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돈은? 가져왔어. 8억은 땅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고 겨우 돌려받았고 2억은 엄마 집 담보로 대출받고 내 차 팔아서 채웠어. 여기 수표 10억이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죠. 자기 압수표 10장. 정확히 10억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더군요. 아마 땅 계약 파기하는 과정에서 시동생이랑 한바탕 구른 모양이었어요. 용하네.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만들어 오고. 시동생이 순순히 내놓던? 순순히도 무슨 멱살 잡고 경찰 부른다고 난리쳐서 겨우 받아냈어. 엄마는 나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소금 뿌리더라.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엄마랑도 의절했어.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이거 가져왔으니 이제 받아달라? 여보, 내가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 편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미쳤지. 등신같이 가족한테 이용만 당하고. 나 이제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공동명의? 아니야. 당신 명의로 다 해. 내가 각서 쓸게. 제발 여기서 살게만 해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래?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남편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 그 위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뒤바뀐 순간이었죠. 뭐든지 말만 해. 청소, 빨래, 설거지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좋아? 일단 이 돈 10억 내 통장으로 입금해. 그리고 법무사 불러서 재산 분할 약정서 쓸 거야. 이 돈은 당신이 나한테 준 위자료 및 내가 가사 노동한 대가야. 다시는 반환 청구 못한다는 조항 넣을 거고. 동의해? 위자료? 아니,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야. 이혼? 안 해. 이혼은 안 하지만 부부관계는 다시 설정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 집의 가장이 아니야. 그냥 동거인 1이야.
방은 현관 입구에 있는 작은 방 써. 화장실도 거실 화장실만 쓰고. 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는 건 허락할게. 대신 요리는 당신이 해. 내 밥까지 포함해서.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싫어? 싫으면 나가. 이 돈은 위자료로 받고 이혼 소송 걸 테니까. 당신 유책사유 차고 넘치는 거 알지?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한 폭언, 당신이 경제권 박탈하고 내쫓은 거 증거 다 있어. 소송 가면 당신 빈털터리로 쫓겨나. 선택해. 여기서 식모처럼 살면서 비라도 피할래? 아니면 나가서 노숙자 할래? 알았어. 하라는 대로 할게. 대신 제발 쫓아내지만 마. 잘 생각했어.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핸드폰을 들어 현관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렀어요. 시댁 식구들 얼씬도 못하게 해. 시어머니, 시누이, 동생, 동서. 누구 하나라도 이 집에 발 들이는 순간 당신은 바로 아웃이야. 알겠지? 걱정 마. 나도 걔네들이랑은 꼴도 보기 싫어. 내 돈 등쳐먹으려던 인간들인데 내가 미쳤다고 문을 열어줘? 절대 안 그래. 그래, 말 잘하네. 그럼 일단 가서 씻고 나와. 냄새 나니까. 아, 욕실 청소도 하고 나와야 해. 물기 하나라도 있으면 각오하고. 남편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게스트룸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물 떠와라, 밥 차려라 소리치던 남자가 제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 뒷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와인잔을 높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남편이 10억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동생이 순순히 물러났을 리 없거든요. 그리고 동서에게 약속한 5천만 원도 해결해야 했죠. 그때 인터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경비실이 아니라 1층 현관 로비였어요. 화면을 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서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야, 문 열어. 우리 엄마 쓰러지신 거 안 보여? 너 고소할 거야. 저는 피식 웃으며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 독한 년, 네가 사람이야? 시애미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내 아들 내놔. 돈도 내놓고. 아드님은 지금 화장실 청소 중이라 바빠요. 그리고 돈은 이미 제 통장에 들어와서 못 드려요. 억울하면 서방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서방님이 사기치려다 실패한 돈이니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입금 완료. 약속한 5천만 원 보냈어. 수고했어, 동서. 앞으로도 종종 정보 부탁해. 형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그리고 저 지금 시누이가 형님네 쳐들어간다고 난리치길래 경찰에 신고했어요. 행패 벌인다고. 곧 경찰차 갈 거예요. 팝콘 가게니까 구경하세요. 잠시 후 1층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죠. 경찰관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제지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경찰관에게 대들다가 팔이 꺾여 연행되고 있더군요. 그 난장판을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때 씻고 나온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쭈뼛쭈뼛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의 소란을 눈치챘는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기 밑에 무슨 일 있어? 경찰차 온 것 같은데? 응.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이 와서 행패 부리길래 동서가 신고했대. 경찰서 끌려가는 중이야. 뭐? 경찰서?
가지가지 한다. 망신이다, 망신. 배고프지? 저녁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짜장면? 짜장면? 웃기고 있네. 냉장고에 콩나물 있어. 당신이 다듬어서 국 끓여. 밥도 새로 하고. 나 배고프니까 30분 안에 대령해?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알았어. 금방 할게 하며 부엌으로 종종 걸음쳤어요. 어설픈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맛을 느꼈어요. 1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건 바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끓인 콩나물국은 짰어요. 예전 같으면 국이 이게 뭐냐며 타박했을 사람이 제 눈치를 보며 어때? 간 맞아? 하고 묻는 꼴이라니.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짜, 물 더 부어서 다시 끓여와. 그리고 콩나물 머리 다 떼라고 했잖아.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미안. 금방 다시 해올게. 남편은 허둥지둥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30년 동안 제가 들었던 잔소리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기분. 나쁘지 않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짜릿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죠. 남편은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 청소를 하고 제가 일어나면 모닝커피를 대령했어요. 물론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며 남편에게 그날의 업무 지시를 내렸고요. 오늘은 베란다 창틀 닦아. 미세먼지 많아서 더러우니까 구석구석 닦고 오후에는 마트 가서 장 봐와. 리스트는 카톡으로 보냈어. 10원이라도 차이 나면 영수증 검사할 거니까 딴짓하지 말고. 알았어. 근데 여보, 나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담배값이 없어서. 담배? 끊어.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피워? 정 피우고 싶으면 폐지라도 주워서 사 피우든가. 남편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대꾸는 못했어요. 경제권이 없는 가장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신우이였죠. 경찰서에 다녀온 뒤로 잠잠하다 했더니 기어코 다시 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저거 매제 아니야? 그래? 여기 웬일이래? 저는 호기심에 인터폰을 받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죠. 용건만 말씀하세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증인 좀 서주십사 해서요. 야, 너 미쳤어?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해? 언니, 문 열지 마.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신우이가 몰래 시댁 빚 갚는데 돈을 보탰다가 들통이 난 거였어요. 시동생 빚 막아준다고 자기네 집 전세금 일부를 몰래 뺐다가 전세 재계약 시점에 다가오자 사단이 난 거죠. 이 여자가 처남사업 자금 대준다고 우리 전세금 5천만 원을 날려먹었습니다. 제가 따지니까 자기 올케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던데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천만에요. 저는 시동생 사업에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요. 오히려 제 남편 돈까지 뜯어 말렸는걸요? 아가씨가 혼자 효노노릇 하신다고 버린 일 같은데 왜 저를 파세요? 언니, 진짜 너무해. 같은 여자끼리 좀 봐주면 안 돼? 나 쫓겨나면 갈 데 없단 말이야. 갈 데가 왜 없어요? 어머니 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효도하면서 사세요. 오빠도 쫓겨나서 거기 갈 뻔했는데
아가씨가 대신 가면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인터폰을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동생 놈은 사기치고 여동생은 이혼당하고. 왜? 당신도 가서 좀 거들어주지 그래? 장남이잖아. 아니야, 내가 거길 왜 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여보, 당신밖에 없어. 아부 떨기는. 그리고 내일 친정오빠네 식구들 와서 집들이 하기로 했어. 음식은 출장 뷔페 불렀으니까 당신은 서빙이나 해. 우리 오빠한테 술도 좀 따르고. 내가 더 나이 많은데?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돈 벌어 오든가. 10원도 못 버는 백수가 무슨 자존심이야? 싫으면 지금 나가. 문 열어줄게. 아니야, 할게. 서빙 잘해. 나 왕년에 알바 많이 해봤어. 다음 날 친정 식구들이 펜트하우스에 모였어요. 오빠와 새언니, 조카들이 넓은 거실을 보며 감탄했죠. 남편은 흰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제가 시켰어요. 부지런히 음식을 날랐어요. 집이 으리으리해서 청소하기 힘들겠어?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맛있게 드십시오. 어머,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에는 인상 쓰고 계셔서 말 붙이기 힘들었는데 역시 남자는 여자가 잡기 나름인가 봐요. 저는 와인잔을 들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굽실거리는 모습. 시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었어요. 남편은 설거지를 하느라 달그락거리고 있었고 저는 테라스에 나가 야경을 감상했죠. 천안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그때 남편이 쭈뼛거리며 테라스로 나왔어요. 여보, 설거지 다 했어. 과일 깎아올까? 아니, 됐어. 이리 와서 여기 좀 봐봐.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기 보이지? 저기 구석에 불 꺼진 낡은 아파트. 어? 아, 우리 예전 집이네. 아니, 남의 집이지 이제? 그래, 저기서 살 때 당신은 당신이 왕인 줄 알았지.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 돈줄 쥐고 흔들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거실로 들어가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이 참 밝더군요. 끝으로 시댁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시동생은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놓으셨대요. 시누이는 이혼 소송 중이고요. 동서는 제가 소개한 변호사 덕분에 위자료 두둑이 챙겨서 새 출발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도 열심히 거실 바닥을 닦고 있네요. 가끔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기를 보며 내가 왕년에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뭐 어때요?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